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기회가 온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1호 관세를 때렸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설날을 맞이하여서 이 가족들과 아주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내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는요,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비가 오고 있는 이 오후 시간대가 참 좋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오늘 저희 또 딸도 학교에서 이제 지금 이 주말이라서 와서 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너무 이 화목한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주말이니까 오늘 주말이니까 우리 또 이 투자들의 대가 투자 철학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자, 오늘은요 투자의 또 최고의 전설적인 인물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뭐 워렌 버핏이랄지 피터 린치랄지 찰리 멍거랄지 투자의 구루들, 투자의 전설적인 인물들의 투자 철학들을 살펴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피터 린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요. 왼쪽 편에.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f you can't find any companies, 정말 벌써 여기서부터 가슴이 떨리죠. That you think are attractive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로 매력적인 회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자,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요. Put your money in the bank until you discover some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정말 매력적인 회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여러분들의 돈을 그냥 은행에 집어 넣어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발견할 때까지. 그러니까 좋은 기업, 매력적인 기업을 발견할 때까지는 그냥 은행에 일단 적금을 해두고 있으라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정말 매력적인 회사가 발견되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은행에 투자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은행에 넣지 말고 그 돈을 당장 뽑아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이 사실 표현을 썼는데요. attractive라는 단어죠. 어떤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attractive해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기업 딱 보면 attractive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여러분들 연애할 때에 여러분들 남편 또 여러분들 아내를 봤을 때에 정말 너무 매력적인 여자야. 정말 이뻐 죽겠어. 죽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여러분 똑같아요. 기업을 봤을 때에 와, 이 기업 정말 갖고 싶다. 와, 이 기업 정말 매력적이야. 너무 그냥 좋아서 이 기업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발견했을 때는 당장 현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기업이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라는 기업을 제가 2018년도 하와이에서 처음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을 보고 저는 뿅 갔어요. 와, 이렇게 매력적인, 이렇게 어트랙티브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분명히 앞으로 세상을 바꾸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2년 후에 주가도 급등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예고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어트랙티브, 매력적인 기업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있는 빅테크들 다 매력적인 기업들이라 그랬죠. 근데 제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회사들이 너무나도 지금 현재 매력적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그렇게 우선순위로 해서 가령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테슬라, 300만 원은 엔비디아, 그리고 200만 원 가지고 뭐 빅테크들에게 좀 나눠서 넣는 거죠. 자, 그렇게 만약에 이제 하게 되었을 때에 자,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확실히 그 엔비디아 동생인 넘버 2인 동생이 먼저 치고 올라갔죠.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테슬라가 막 미친 상승을 또 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드디어 테슬라의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테슬라라는 기업은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로봇 시대를 열 거고 자율주행 시대를 열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 테슬라를 타보게 되면 타본 사람만 알죠.
전기차의 넘버원이에요. 그 타보면요, BMW나 뭐 벤츠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하는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보는 순간 또 찾았다라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요, 바보가 되는 거죠. 정말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는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이런 자산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터 린치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금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업을 발견했는데 아직도 그 현금을 계속 뱅크에 두고 있다?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럴 때는 그 현금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트래시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좋은 기업을 발견했는데 그 돈을 집어넣게 되면 이 기업이 뭐 결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에게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결국 이게 커져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와이프가 너무 예뻐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도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정말 멋있어요. 돈도 잘 벌어요. 몸까지 좋아요. 그러면 다른 여성들이 매력을 안 느끼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점점 더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요. 처음에는 나 혼자 알아봤는데 점점 많은 사람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예요? 자금이 들어오면서 결국 그 기업이 계속해서 상승하겠죠. 우상향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산을 딱 거기 현금을 집어넣게 되면 그 현금이 이제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5천만 원, 1억을 넣었는데 이게 2억이 되고 4억이 되고 8억이 되는 거예요. 복리효과로 막 불어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에게 첫 번째 배우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자세는 뭐냐면요, 매력적인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테슬라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이게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 지점인데, 여러분들이 자, 좋은 기업을 찾았다라면 결국은 이제 긴 안목으로 10년씩 투자해야 되잖아요. 피터 린치는 10년을 내가 들고 가지 않을 거면 당장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10년이라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장기 투자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 쉬운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쉬운데 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건데 장기 투자가 또 너무 어렵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한 시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매력적인 걸 발견해서. 근데 이 기업이 나중에 폭락하는 때가 옵니다. 막 떨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막 떨어질 때 공포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내가 1억을 넣었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 8천만 원이 되고 7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막 여러분들 가슴이 막 소위 말해 속된 말로 쫄리잖아요. 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쫄리면 그냥 죽으시든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요. 그 타짜죠. 예. 쫄리면 죽으시든가 이렇게 더 과격한 말을 썼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쫄리니까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빨리 그냥 여기서 조금이라도 보존해야겠다. 더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공포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장기 투자라는 게 좋은 기업을 발견했는데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장기 투자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멘탈을 계속 관리해 드리지 않습니까? 멘탈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주식시장은요, 거의 멘탈 게임이에요. 실제로.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팔아 던지고 나중에 오를 때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크로도 계속 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내 기업을 계속 보면서 여전히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 기업인데 지금 매크로가 짓누르고 있고, 또 어떤 사건이 터서 짓누르고 있고, 다양한 지금 공매도들 할지 또 레거시 미디어들이 할지 공격 때문에 막 눌리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정보를 얻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안에서 정말 공포가 크게 자리 잡으면요, 내던지게 돼 있어요. 왜냐? 레거시 미디어들이나 공매도들은요,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끝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테슬라 주식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뎌요. 그 다 내던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의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의 첫 번째 관세가 폭발했습니다. 자,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오늘 트럼프가 이 미국 안에 그 불법 체류자
것들을 추방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미 벌써 이 대통령 그 유세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자 벌써 굉장히 빠르게 속전속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간 끌지 않고요. 이 소위 지금 이 불법 이민자들을 빨리 정리해서 보내겠다라는 건데, 자 벌써 이 콜롬비아 출신의 그 불법 이민자들을요, 비행기 2대분에 실어가지고 니네 나라로 돌려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콜롬비아는 자국 국민들이니까 그 국민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콜롬비아가 우리 안 받겠다고, 니네 그 군용기에 실어서 오는 그 불법 이민자들을 그냥 우리는 안 받을 거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 군용기에 태운 사람을 바다에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일단 그게 거절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완전 분노를 한 거예요. 트럼프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불법 체류자는 다 돌려보낸다, 체포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상대 나라에서 안 받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군용기를 허락을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자 트럼프가 완전히 지금 화가 난 거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룰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고리부터 콜롬비아가 거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특히 이제 남미 쪽에서 어마어마한 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경계선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멕시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나라들, 그 남미 국가들의 사람들이, 히스패닉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많이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 뭐 과테말라도 있고 또 뭐 파라과이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런 나라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나라들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안 받아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부터 꼬이니까 트럼프가 이거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관세라고 하면서 과격하게 지금 관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를 때린다니까 이게 어떨까요, 여러분? 시장이 그동안 이 어떤 그 예상하고 있었던 그 공포감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자 이 오일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오일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이 나라를 통해서 부과되어 이 소위 말해서 이 콜롬비아가 기름 생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때리면 기름값이 올라야 되는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세를 때린다라고 트럼프가 분노하니까요, 오일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지금 오일 가격이 이제 $70 초반까지 지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곧 $60대를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트럼프가 앞으로도 관세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릴 수 있다는 그 우려감, 불안이 이제 엄습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굉장히 공포감을 주게 되고, 결국은 전체 글로벌 이코노미와 트레이드죠. 무역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이 관세 때문에 무역이 원활하게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가 삐걱삐걱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면 약한 나라부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도 안 돌아갈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름 소비가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 그러니까 시장에 막 대혼란이 나타나니까 기름값이 현재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트럼프는요, 지금 이 시장에 보여주고자 하는 게 더 공격적인, 우리가 관세를 쓸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이거 안 받아? 이거 우리 정책인데, 그러면 강력하게 이 관세를 시행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러한 현상이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게 이제 이 불확실성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세를 때리겠다니까요, 벌써부터 커피 그리고 오일, 그 다음에 꽃들이 가격이 이제 움직일 거라는 두려움이 벌써 엄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앞으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펼치게 됐을 때 전체 시장에 데미지를 주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기름값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자, 미국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 콜롬비아로부터요, 지금 이 커피 굉장히 많이 수입하거든요.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나가 보게 되면요,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커피 중에 20%가 콜롬비아 커피입니다. 자, 그래서 커피 가격이 당연히 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콜롬비아 커피가. 그리고 오일도 마찬가지인데, 오일도 콜롬비아가요, 이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래서 미국이 또 여기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쪽에서 오는 기름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번째로 많이 수입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컷 플라워죠. 그러니까 이
꽃들도 사실은 미국에 여기 마트에 가보면 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꽃들도 가져오던 것이 이게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 가격들이 다 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가격이 뛰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25% 정도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지금 급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요. 자, 이게 지금 뭐 50%까지 때리겠다면서 트럼프가 막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요. 사실 지금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싸움을 하게 되면요. 피해는 이 미국 소비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 소비자들이 커피랄지 꽃이랄지 오일 가격이 미국 안에서는 또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염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도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관세 공포 때문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염려했던 것들이 바로 첫 번째 관세가 터져버렸다. 자, 그래서 시장이 내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지금 모델 Y, 새로운 우리가 이른바 주니퍼라고 알려져 있는 이 새로운 모델, 신모델 Y가요, 지금 이 굉장히 인기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현재 폭발적입니다. 자, 지금 중국 쪽에 그 한류라는 소위 자동차, 이 Chinese Car Review, 즉 이 자동차 리뷰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여러분 한국에도 보면은 자동차 리뷰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그 유튜브들 많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지금 중국 안에서 이 중국의 그 자동차 자체를 이렇게 계속해서 리뷰해주는 자동차 전문 그런 분석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자, 테슬라 모델 Y 새로 나온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모델 Y에 대해서 자, 굉장히 그 모든 영역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부분도 그렇고, 사실 이 모델 Y에 대해서는요, 앞부분이 항상 그 컴플레인이 좀 많았어요. 좀 뭉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 에스테틱이죠. 그러니까 미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완전 개선이 되어 나왔죠. 그리고 D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도 실제적으로 좋고 질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썬루프 쪽도 굉장히 좋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그 리뷰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실제로 다른 지금 중국 안에서 테슬라 모델 Y를 평가하는데 그 리뷰가요, they are positive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포지티브하게 나왔어요. 자, 결국 올해도 작년에도 중국에서 모델 Y가 베스트셀링 카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링이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새로운 모델 Y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10일 만에 10만 대 했는데 지금 한 보름이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벌써 13만, 14만 대 선주문 돌파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델 Y에서 새로운 모델 Y, 옛날 올드 모델에서 신 모델로 넘어갈 때 중간에 그게 이제 좀 주문량이 줄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모델 Y를 사고 싶으니까 지금 당장 살 걸 미루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래서 그러한 효과가 오스본 효과 같은 게 있는데, 자, 그런 것 때문에 좀 미진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요, 올 연말을 보게 되시면 모델 Y는 굉장히 대박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평가들이 나옵니다. 보통 자동차 평가에 대해서 나쁘게도 한단 말이죠, 얘기를요. 근데 원래 모델 Y가 좋은 차인데 전기차로서 최고의 차거든요. 타보면은 이 어포더블한 차 중에서요. 근데 여기에 이제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고, 이 미국도 그렇고, 지금 독일 그 베를린 공장에서도 공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 독일에서도 이미 직접 생산해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럽에서도 훨씬 더 이제 판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테슬라 주가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400 초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내일쯤에 시장이 흔들려서 트럼프의 이 첫 번째 강력한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로 번질지도 모른다, 관세 전쟁이. 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겠죠. 뭐 $300 후반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있지만, 자, 우리가 일단 지금 그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종가를 기준으로 406달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지금 그 이 테슬라 주가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요. 10달러, 주당 10달러, 20달러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분할 전이죠. 그러니까 분할 이후로 계산을 하면 이 한 주당 10달러, 20달러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그게 결코 멀지 않았어요. 그게 2020년도 3월달 코로나가 덮쳤을 때입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 그때 주당 20달러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400달러에 머물러 있는 이걸 생각한다면 지금 그때 이 가격이 10달러, 20달러 때가 얼마나 저렴한지 지금 생각해보면 와, 그때 오면 나 다 주워 담을 거야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한 주당 20달러 때다, 10달러 때다, 뭐 100달러 때만 오더라도 막 얼마나 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당장 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달러 주당 20달러 했던 때가 불과 이게 한 4, 5년 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2020년도 바로 3월 달이거든요. 제가 이때가 기억이 나요. 완전히. 저는 이때 폭락했을 때에 그냥 어느 정도 폭락하는 시점부터 막 주워 담기 시작했거든요. 테슬라도 주워 담고 그때는 뭐 이 빅테크들이 막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다 담아버렸어요. 너무나도 이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때는 그냥 묻지마 그냥 현금으로 다 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20달러 때가 2020년도인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이 폭락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People thought Tesla was expensive at $10 shar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더라도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야, 테슬라 여전히 비싸라고 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뭐 코로나 덮쳤으니까 떨어지기도 하지만 테슬라가 뭐 펀더멘털이나 봤을 때 야, 이게 자동차 얼마나 팔고 있다고 이제 올해 3월 달이니까 50만 대 팔기 직전이거든요. 아직 자동차 몇 대 팔지도 않았는데 벌써 주당 10달러씩 20달러씩 하면 어떡하냐면서 그때도 고평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차가 아니 포드도 그 당시에 뭐 몇 불을 밖에 안 하던 상황이니까 테슬라가 무슨 10달러 20달러씩 가냐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그때도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기차 이제 나왔고 몇 대 팔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그 숫자만 봤을 때에도 야, 이거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비싸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미친 듯이 담았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때 야, 이거 웬 떡이냐면서 막 주워 담았죠. 주변에 그 제 지인하고 친구랑 막 담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면 400달러 초반, 지금 여러분 400달러 초반에 머물러 있잖아요. 420 갔다가 430 갔다가 또 450도 올라갔다가 다시 또 시장이 안 좋으면 410, 20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 금요일까지 좀 떨어져서 406달러, 5달러인데 자, 지금도 이 400달러 초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생각하면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너무나도 많잖아요. 지금도 댓글에 들어와서 요즘같이 횡보하는 기간, 네,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너무 비싸다고. 비싸다고 해서 막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주식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없어요. 푼돈은 벌었겠지만 짜장면 값, 뭐 이 순두부찌개 값 이런 거는 벌었겠지만 탕국 값, 뭐 나가서 탕국 하나 먹듯이 벌었겠지만요. 정말 찌질하게 돈을 벌었겠지만 큰 돈을 번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운 좋아서 좀 벌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치고요. 돈 번 사람이 없다고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400달러 초반도 비싸다고 또 지금 자동차 판매 대수랄지 PER을 보면은 여러분 PER 보면은 당연히 비싸죠. 근데 그때 2020년도 3월 달에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PER을 보면요. 이건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그때도 PER 지금보다 더 비쌌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도 말도, 왜냐면 자동차 몇 대 안 팔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죠. 이게 왜 이렇게 PR이 이렇게 높은데 사냐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420달러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너무 높다라고. 420달러가 높아 보이죠. 지금 PR을 보면 뭘 보더라도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 또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아마 2026년도쯤 되었을 때, 26년도 말쯤 되었을 때, 2년 정도 후에는 지금도 돌아보면 420달러가 와, 그때 너무 싼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와, 420달러 너무 싼데 그때 왜 못 샀을까? 마치 지금 10달러, 20달러 하던 때 2020년도에 그때 비싸다고 했던 사람들이 후회를 막심하듯이 지금 똑같이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파란색으로 하얀 보세요. It is hard to price in Tesla pace of innovation입니다. 자, 사실 테슬라의 혁신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테슬라의 혁신,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이걸 가격으로 환산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못하죠. 지금 로봇택시 나온다고 그러고 자율주행이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로봇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AI에 실제로 피지컬 월드에 AI를 적용시키는 최고의 회사가 테슬라임에도 불구하고 젠슨왕,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테슬라를 가리키면서 저게 바로 인공지능의 미래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혁신이 과연 얼마를 벌어들일까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걸 프라이싱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하지만 데나이브즈랄지 이런 사람들은 벌써 1년 내에 550달러까지 보고 있죠. 그리고 벌리셔지면 650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선견지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이런 기술주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요. 대부분은 뭐예요? 그냥 부정론자들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좋은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더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이 부정적인 네거티브 뉴스를 더 많이 써요. 대부분 다가 좋은 소식 하면요 잘 안 봐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높구나, 그래 지금 살 때가 아니야, 그래 거두자, 테슬라 아니야, 무시하고 있는데 나중에 테슬라가 또 폭등할 때에 아차 싶으면서 내가 그때 샀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게 항상 그래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횡보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차트를요. 최근에 고점에 한 470까지 80까지 찍고 나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5년 기준으로 딱 보면요 정말 미미한 거예요. 지금 오르락 내리락은요 여전히 높은 산에서 꼭대기에서 그 꼭대기에 플라토라 그러죠.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한라산이나 우리가 백두산에 가면은 그 밑에 이렇게 이 한라산의 그 꼭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분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별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정상인데 분지 쪽에 좀 내려가 있는 그 지점에 있다고요. 아직까지도 높은 쪽에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횡보한다고. 그리고 횡보한 시간도 아주 짧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11월 달 그때 트럼프 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12월 지나고 1월 달인데 얼마나 되지도 않은 거죠. 사실은요. 이거는 횡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테슬라가 또 안 오르냐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요. 이미 여러분, 우리 과거에 산 사람들은요 2022년도 최고 폭 나갈 때, 22년도 말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 그 다 생생하다고요. 그 사람들 그때 사자의 심장으로 담았다고요. 그 인내를 지나고 와서 지금 폭등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요 징징댈 때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을 보시면서 와, 지금이 싼 거구나 라는 생각을 후회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테슬라 주식을 이렇게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정교수TV였습니다.